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듣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FM 91.3. 8개 주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동네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서대문 이모저모.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뮤직 안테나. 젊은 감성 뿜뿜 어텐션 나우. 삶의 쉼표 하나 힐링 충전소. 개성 가득한 서대문 매거진. 지식을 충전하는 시간 지식 한 스푼. 둘이서 혹은 셋이서 FM 하모니. 행복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행복을. 올드 앤 뉴 수다와 정보. 서대문 FM에는 골라 듣는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 FM은 온 에어. 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하모니 예체능 뿌셔뿌셔의 우지민, 김민지입니다. 네, 코너 소개부터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지민 씨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배우는 이고요. 두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무용수는 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와 지민 씨가 같이 진행하는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입니다.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연의 그래야 네가 편히 갈 테니까. 언제부터였던 걸까? 조금씩 스며들어 내게 따뜻한 빛이 돼준 널 모른 척하기엔 너무 꺼져버린 거야. 시작이 두려워서 말 못하고 망설이다 맘졸이며 만난 너인데 다 남겨놓고 떠나면 네 뒤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이런 내 맘은 이젠 어떻게 해야 해. 그래 널 잊어볼게. 기다리던 마음 접을게. 이젠 그만할게. 그래 다 잊어볼게. 웃으면서 지낼게. 그래야 네가 편히 갈 테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라고 진심이라며 모질게도 날 밀어냈던 그 말.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그 말 너한테 듣고 정말 펑펑 울었어. 그래 널 잊어볼게. 기다리던 마음 접을게. 이젠 그만할게. 그래 다 잊어볼게. 웃으면서 지낼게. 그래야 네가 편히 갈 테니까. 다른 사랑하려고 나도 노력 중인데 사실 아직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널 보내줄게. 행복하길
그래야 네가 편히 갈 테니까 마지연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배우는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배우는요, 바로 한지민 배우인데요. 한지민 배우 벌써 1982년생이라 벌써 이제 40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너무 어린 동안 이미지랑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어리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지민 배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먼저 한지민 배우가 어릴 적의 꿈은 의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지민 씨 조부모님이 이제 의사, 언니는 성악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한지민 배우의 꿈은 당연히 의사였다고 해요. 근데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져서 결국엔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지민 배우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초등학교 때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예쁜 외모로 참 유명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초등학교 졸업사진 잘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사진부터 참 뚜렷한 이목구비가 눈에 띄는 그런 사진들이 많은데, 얼굴도 예쁘지만 또 공부도 잘했고 또 리더십도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 등 임원직도 쭉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또 얼굴도 예뻤고 운동도 좋아해서 남자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예쁜 외모로 이제 남자 아이들이 계속 쫓아왔는데, 그 남자 아이들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지민 배우는 또 예쁘고 또 착하고 운동까지 잘했다, 그리고 인기도 많았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알 수 있는데, 중학교 시절도 보자면 초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착한 심성의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부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를 했고 글짓기도 잘했고 또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한지민 배우가 서문여자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후배들의 말에 의하면 한지민을 가르쳤던 선생님들마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공부도 잘하고 예쁜 얼굴만큼 마음씨도 예쁘다면서 아주 극찬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전교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한지민이 어떻게 배우의 길로 데뷔를 하였느냐 하면은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첫 소속사의 대표의 제부가 한지민의 중학교 3학년 시절 체육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지민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서 혜태 음료 네버스탑이라는 광고를 1998년에 CF를 찍게 되는데,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CF로 연예계에 데뷔했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잡지 모델, 광고 모델 등으로 모델 활동만 하고 지냈는데, 그 이유는 한지민의 확고한 의지 때문이라고 해요.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의 추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연예 활동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 생활에 비교적 덜 지장을 주는 잡지 모델과 광고 모델 위주로만 활동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술고등학교 재학할 당시에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CF나 아니면 연예계나 방송 쪽으로 많이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추천을 많이 안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교 생활에 지장이 많이 가면 다른 아이들에게도 많이
지장이 가고 또 본인에게도 본인의 학창 시절이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많이 추억으로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선생님께서는 외부로 나가는 거를 많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지민 씨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래서 한지민이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건 이제 대학교 시절, 대학 입학 이후인데 2003년 1월에 올인이라는 드라마에서 한 살 연상인 송혜교 씨의 아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라마에 첫 출연을 하는데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는 찾아보다가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이제 한지민에게 아역 오디션 제의가 들어왔는데 오디션 당일에 가족들과 처음 가는 해외여행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지민 씨가 그 오디션을 포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포기하고 가족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작사 측에서 한지민 배우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500대 1의 경쟁률에도 배우를 한지민 배우 말고 이제 다른 500명의 배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고 정식 배우 경험이 없고 오디션도 보지 않은 한지민 씨에게 계속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는데 500대 1의 경쟁률에도 한지민 씨만한 송혜교 아역을 찾지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작사 측은 한지민 씨가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러브콜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미팅 날에 바로 오케이를 날렸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게 참 너무 놀라운 게 500명을 이제 다 오디션을 봤는데도 한지민 씨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이 한지민 씨의 그 매력이 가득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2003년에 MBC 드라마 좋은 사람으로 첫 여주인공에 캐스팅되었다고 해요. 저는 너무 어려서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안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한지민 씨가 신하균 씨와 조한선 씨의 사랑을 받는 그 순정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첫 주연을 맡고 스스로의 연기력의 부족함을 느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다며 한지민 씨 스스로 주연에서 조연으로 배역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대장금에서는 연생이에 이은 넘버 3 장금희의 친구이자 의녀인 신비 역할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KBS2 부활, MBC 늑대, 위대한 유산, 무적의 낙하산 요원, 그리고 경성 스캔들, 그리고 MBC의 35%를 기록한 이산이라는 작품, 그리고 카인과 아벨, 빠담빠담, 옥탑방 왕세자,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옥탑방 왕세자, 그리고 하이드 지킬 나, TVN에서 2018년에 방영한 아는 와이프, 눈이 부시게, 그리고 봄밤, 우리들의 블루스, 욘더, 그리고 이제 2023년 최근에 조금 이제 흥행을 했었던 힙하게라는 작품에서 복예분 역할을 맡으면서 드라마에서는 이런 활약을 보였고 영화에서는 아버지 몰래, 청년, 해부학 교실,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그리고 엔딩노트, 플랜맨, 영린, 장수상회, 밀정에서 연계순 역할을 맡으면서 750만 명의 관객 수를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빛, 릴루미노, 그것만이 내 세상에 특별 출연, 허스토리의 우정 출연, 미스백에서도 주연,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에 특별 출연, 김복동, 그리고 조제, 해피뉴이어에서 주연을 맡으며 다양한 활동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작품 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또 수상 경력도 아주 많은데 이제 2019년에 MBC 연기대상에서 봄밤으로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고 백상예술대상에서도 영화부문 최우수 연기상, 골든에그 어워즈에서도 연기상,
2018년에는 여우주연상을 아주 휩쓸었는데 청룡영화상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고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에서도 여우주연상을 받았다고 해요. 제가 오늘 한지민 씨의 작품에서 소개해드릴 짚고 갈 그런 작품은 바로 영화 밀정인데요. 밀정이 너무너무 흥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이유가 일단은 출연 배우진들이 송강호, 공유, 한지민, 엄태구, 신성록 등 아주 빵빵한 캐스팅을 자랑을 하는데 이게 2016년 9월 7일에 개봉을 했어요.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베이스로 한 영화하고 이제 1923 경성을 뒤흔든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2016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비경쟁 부문, 토론토 국제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부문에 초청을 받았고 89회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 영화 부문 한국영화 출품작으로 선정이 되었고 2017년 백상예술대상에서 감독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 이제 2016년 하반기 기대작 중에 하나로 꼽혔었어요. 같은 날에 개봉할 고산자 대동여지도와 함께 2016년 추석에 아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었지만 이 밀정이라는 작품이 압승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이 감독인 김지훈 감독은 전작품인 놈놈놈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을 이 밀정이라는 작품에서 다루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이제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원으로 일본 황궁에 폭탄을 던진 김지섭을 도와줬던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감독이 실명을 직접 사용하기가 부담됐다면서 실명을 사용해서 신뢰감 그리고 사실감을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배우가 만들어내는 테크닉과 재능을 관객들이 즐기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실명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밀정에 대한 저의 약간 감상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되게 다양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강렬한 액션을 가지고 있고 또 긴장감이 넘치는 스토리 전개로 좀 긴장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액션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조선시대의 그 뭔가 숨겨진 비밀과 은밀한 사건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는 영화예요. 투쟁이라는 그런 그 투쟁과 또 뭔가 암흑에서 투쟁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직접 약간 체험은 하진 않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하는 듯한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가 전쟁을 했다는 그런 역사와 그때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아팠고 또 그만큼 감정적으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밀정에 대한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지 씨는 그럼 민지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민지 씨가 이제 한지민 씨가 이제 좀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했던 한지민 씨의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지민 씨가 이제 다양한 면에서 연기를 잘 하다 보니까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그 한지민 씨가 좀 이렇게 많이 정은혜 씨와 네네 맞아요. 같이 호흡을 맞췄는데 이게
좀 쉽게 호흡을 맞추기 힘들었을 텐데 둘이가 그 케미가 장난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친분이 엄청 친분 유지도 있고 둘이 엄청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걸 보면서 약간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배울 점도 많은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또 한지민 씨가 거기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따뜻한 면으로 나왔는데 네. 이제 또 다른 데에서는 막 또 그런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제가 한지민 씨 나오는 걸 되게 많이 봤는데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많은 연습을 해서 그런 노력으로 많은 작품들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맞아요. 그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만났던 그 같이 호흡을 네. 맞췄던 정은혜 씨가 이제 찐 케미를 둘이 이제 많이 보여준다고 네. 그런 기사들이 많이 저는 접했거든요. 네. 그만큼 한지민 씨가 촬영장에서도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촬영장에서 만난 인연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정은혜 씨의 그 개인 전시회까지 참석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너무 약간 보기가 좋고 또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가 되는 배우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지민 씨가 저는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제가 초반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나이가 너무 갑자기 훅 맞아요. 시간이 이렇게 빠를까요? 네,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지민 씨의 그런 이미지는 아직 풋풋하고 어리고 약간 이런 순수한 이미지인데 언제 지금 40이 되셨는지 시간이 정말 빠르지만 그만큼 이제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나이도 이제 연기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작품도 정말 기대가 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힙하게라는 작품 한 1화 정도만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젠 약간 코믹하게도 많이 변신을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소나 이런 동물들의 엉덩이를 만지면 네. 그 아이들의 그 가축과 동물들의 네. 그 삶을 약간 딱 그 머릿속에서 네. 볼 수 있는 약간 초능력 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네. 저는 그 사상이 그런 게 생각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일단 제가 되게 순수하고 순진하게 생각했던 그런 한지민 배우가 같이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음화도 계속 볼 생각인데 그만큼 한지민 씨가 앞으로 어떤 작품을 계속 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노래 듣고 두 번째 코너 민지 씨가 진행하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송푸름 씨의 오늘 비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이제 점점 추워지면서 비도 이제 전 아침마다 비가 막 약간 내리더라고요. 네. 저희 집 쪽에는. 그래서 이제 비가 송글송글 맺히는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담았거든요. 송푸름의 오늘 비 듣고 민지 씨의 코너로 돌아올게요. 오늘 비가 내렸어 하염없이 내렸어 어제까진 분명 맑았는데 갑자기 내리는 비에 피하지도 못하고 흠뻑 다 젖어 버렸어 비가 오면 선명히
느껴지는 네 얼굴 네 표정 너의 그 목소리 또렷해진 기억에 애써 참아왔던 마음이 아파와 펑펑 울었어. 빗물 속에 흐려진 희미한 네 모습이 내 눈물 속에 담겨져 너를 떠올리게 해. 눈에 고인 눈물이 흘러내리면 그때 너를 잊을 수 있게. 비가 오면 선명해지는 따뜻했던 네 손길 나의 그 눈빛 항상 아프지 말라며 날 걱정해주던 네가 자꾸 생각나. 너무 보고 싶나 봐. 빗물 속에 흐려진 희미한 네 모습이 내 눈물 속에 담겨져 너를 떠올리게 해. 눈에 고인 눈물이 다 흘러내리면 그때 너를 잊을 수 있게. 혹시 너 볼까봐 너의 집 앞을 서성이다. 하루 종일 네 연락을 기다려봤어. 아무리 기다려도 너는 대답이 없어. 이젠 끝인가 봐. 넌 벌써 날 잊었나 봐. 다시 비가 그치고 날은 밝아졌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어. 우연히 널 본다면 이 말하고 싶었어.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내가 많이 둘이서 셋이서 함께하는 신나는 시간 FM 하모니. 여러분도 함께하지 않으실래요? FM 하모니에선 다양한 주제와 세대 간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송푸름의 오늘비 듣고 왔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코너는 제가 진행하는 이 작품 속의 최애 무용수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용수를 엄청 많은 무용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인재들만 모아놓은 그런 무용수들이 있는 무용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국립무용단이라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하나의 무용단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그 무용단에서 한 공연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국립무용단은 1962년에 창단된
그런 무용단인데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로서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을 모토로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초대 단장인 송범을 시작으로 조응동, 최연, 국소, 김연자, 배정의, 윤성주와 같은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끄는 가운데 현재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한 그런 무용수들이 다 정말 최고의 예술가들만 제가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이 이끄는 가운데 이제 지금까지 진행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고의 춤 예술가들의 지도하에 전통과 민속춤을 계승하는 한편 그것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현대적인 작품 개발을 위한 창작 활동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이제 주요 레퍼토리인 전통춤 모듬, 코리아 판타지, 대표적 극무용인 춤춘향, 스타일리시한 한국춤 묵향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각기 다른 미학의 한국춤 예술로 한국 창작 무용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선생님도 이 무용단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정말 뛰어난 그런 춤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남자 무용수이다 보니까 더 춤이 이제 너무 모티브하고 되게 격렬하고 또 강한 그런 이미지를 선사했는데 그 춤을 제가 배우면서 고등학교 때 좀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이제 한 동작을 해도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한계를 느꼈었는데 그렇게 대단한 무용수니까 이런 국립무용단에 들어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50여 명의 무용수들이 역동적이고 세련된 춤 사이로 관객들에게 행복한 미적 체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의 감동이자 미래의 전통이 될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레퍼토리와 신작 개발을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많은 그런 개발과 계속 창작에 고통이 있어야지 더 춤에 대한 발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통 없이는 뭐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되게 제가 감명 깊게 본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묵향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2023년 12월 14일 제 생일인데요. 그 12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해오름극장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 소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스타일리시한 한국춤의 재해석을 했다고 해요. 요즘 한국춤을 재해석한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세계 무용계의 러브콜을 받아온 묵향이 이제 그 전에도 있었던 작품인데 다시 해오름 극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군자의 선비 정신을 한 폭의 수묵화처럼 담아내서 미니멀리즘의 미학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섬세하고 깊은 호흡의 춤사위와 세련되고 단아한 미장센이 오래도록 짙은 잔향을 남긴다고 하는데 2013년 초연 이후에 매진 행렬을 이어간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 가을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무용 한류의 역사를 이어나간다고 하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도 볼 정도로 되게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이번에 해오름 극장에서 또 한 번 공연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무용의 역사를 써내려고 할 그런 묵향이 오랜만에 안방 무대에서 관객을 만날 준비의 한창이라고 합니다. 12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묵향이라는 이 작품은 총 6장으로 나뉘어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먼저 첫 시작은 계절의 시작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얀 도포를 입은 남자 무용수들의 선비춤이 묵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은 매화로 이제 봄을 뜻하는데 깨끗이 흐르는 정가의 목소리를 타고 등장한 한 송이 매화
이래서 조용한 움직임으로 여성 군무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3장은 여름, 난초를 표현하는데 무성한 숲속에 각자의 기계를 높이 세우며 은은한 향을 바라는 난초를 그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4장은 또 늦가을 칼바람에 묵묵히 피어나는 노란 국화를 뜻하는데 버선코가 살짝 내비치는 둥근 치마폭 움직임을 타고 흰 캔버스가 노랗게 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장은 오죽, 대나무의 절개 하늘에 드리워 그 기운을 청청하여라 라는 뜻이 담긴 그러는 스토리인데요. 대금산조를 탄 남성 군무를 하면서 그 대나무 속의 유연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남성 군무와 여성 군무가 이제 자유로운 움직임 속에 사계절 자연의 조화를 펼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작품인데 이제 정말 남성 군무와 여성 군무는 그 차이가 엄청 달라요. 이제 남성 군무는 되게 강렬하고 또 그런 테크닉적한 그런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또 볼만한 그런 재미도 있고 이제 여성 군무는 또 섬세하고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무용수들의 현란한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무용 공연을 할 때 남자 무용수가 꼭 중요성을 저도 좀 잘 알 것 같은데 이제 여자 무용수들만 있다가 거기에 센터에 딱 남자 무용수 한 명만 있어도 솔직히 이게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무용수들의 그런 파워풀한 힘에 남자 무용수의 또 강렬한 그런 이미지까지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 강렬한 무대 이미지가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묵향이라는 공연을 저도 꼭 이번에는 보러 가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공연뿐만 아니라 국립무용단에서 정말 많은 공연을 하고 있고 지금도 정말 다양한 50명의 무용수로 정말 각기 다른 그런 재능을 펼치는 그런 수많은 연습을 하면서 그런 재능으로 이제 공연을 올리는데 정말 그 무용수들이 대단한 것 같고 정말 그 국립무용단이 저도 한때 꿈꿨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무용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면 정말 들어가기 진짜 어려운 그런 데여서 그런 옛날에 그런 썰이 있었어요. 정말 한 명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간다라는 그 정도로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그런 무용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립무용단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했고 거기 안에서 제가 꼭 보러 가고 싶은 묵향의 작품을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은 무용수들이 또 그런 작품들을 위해 노력을 할 텐데 응원을 해주고 싶고요.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세 번째 코너 지미지와 같이 진행하는 코너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듣고 오겠습니다. 좀 차나지겠지. 혼자 내렸던 그 모든 결론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리던 나. 그저 한숨만 내쉬던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누군가 내게 건네온 계절. 코끝에 먼저 와버린 차가운 겨울. 내내 오지 않긴 기도해도
어지러운 공기나 숨이 막혀 가만히 두 눈을 다시 감고 내일이 오길 기도해본다. 냉정한 공기가 다시 겨울을 내게 건넨다. 함께 나누던 공기, 함께 나누던 그 모든 기억이 마치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리던 날, 붉어진 눈으로 거리를 헤매던 날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누군가 내게 건네온 이별. 끝에 먼저 와버린 차가운 겨울 내내 오지 않길 기도해도 이제 무섭게 져버린 따뜻한 내 두 손 다시 어디로 나가야 하는 날. 그리기만을 바라며 두 손으로 훔쳐낼 눈물. 부질러운 공기나 숨이 막혀 가만히 두 눈을 다시 감고 내일이 오길 기도해본다. 냉정한 공기가 다시 겨울을 내게 건넨다.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 듣고 왔습니다. 네, 코끝의 겨울. 제가 요즘에 정말 재밌게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연아의 목요일 밤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제 조연아 씨가 자기 작업실에 집에 아티스트 분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뮤직 토크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토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고민송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상대의 고민을 토대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고민을 이제 날려버리자는 내용의 그런 노래를 직접 아예 작곡을 하시거든요. 작곡을 해서 바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보는 이유가 너무 뭔가 조연아 씨가 전문적으로 막 피아노도 치고 또 이제 작곡도 하고 작사도 이제 바로 즉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힐링이 되고 또 너무 프로페셔널한 조연아 씨의 모습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연아의 목요일 밤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어서 자연스럽게 어반자카파의 멤버이기 때문에 어반자카파 노래를 또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코끝의 겨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곡 제목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조연아 씨가 가장 애정하는 곡 중에 하나라고 또 그 방송에서 말을 또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가사에 신경을 쓰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코 끝에 겨울이라는 게 느껴지면 근데 딱 그 제목만 봐도 뭔 느낌인지 딱 감이 오잖아요. 이런 게 참
좋은 그런 제목이지 않을까. 코끝의 겨울은 사실 코끝에만 이렇게 스쳐도 느껴지는 게 겨울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끝의 겨울 듣고 왔습니다. 네, 세 번째 코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코너는 연기 무용 입시 정보 톡톡인데요. 저랑 민지 씨가 같이 진행하는 코너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연기 무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배우와 무용수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파헤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그럼 오늘 세 번째 코너의 입시 꿀팁은 어떤 걸로 준비를 했는지 알아보시죠. 네, 한창 입시 이제 저희 학교가 이번 주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얼마 안 됐죠. 금토일 입시를 치렀는데 그래서 학교가 그 출입 통지 맞아요.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고 그 실기동에 아예 못 들어가서 제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로 연습을 못 가다 보니까 막 연습실을 따로 빌려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입시는 저희가 현대, 발레, 한국무용 이렇게 세 파트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 파트씩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한국무용, 뭐 토요일 날은 다른 장르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한국무용도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도 입시를 보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정말 많은 수백 명의 경쟁률을 뚫고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진짜 제가 입시 도우미를 이번에 하진 않았는데 엄청 많은 키 크고 예쁜 그 입시생들이 많이 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기본 키, 평균적인 키가 170은 넘고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 애들을 보면 제일 키가 큰 애가 178이고 거의 남자보다 더 큰 키죠. 네. 그래서 그러고 제일 작은 게 17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옆에 있으면 그냥 묻혀요, 그냥. 근데 민지 씨도 키가 엄청 크신 편인데 묻히면 저는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제가 엄청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요? 그 178인 친구는 그냥 위로 이렇게 쳐다봐야지 볼 수 있는 그쵸, 머리 한 두 개 차이? 그래서 그 친구는 되게 그냥 모델을 해도 괜찮을 그런 친구인데 모델을 하기엔 또 2cm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이렇게 좀 부러운 소리를 했는데 부러운 소리네요. 그니까요. 참. 그래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그렇게 입시를 봤는데 지민 씨 학교는 혹시 언제 입시인가요? 저희는 입시 기간이 끝났고 저희는 1차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많은 연기과가 이제 1차, 2차가 있는데 네. 저희는 1차밖에 없고 한 번에 다 뽑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연기과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보통 허용을 많이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 입시 때는 저희 학교는 풀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가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 학과장님도 바뀌고 계속 이제 학교에서 변화를 주고 있어서 입시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아예 맨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제가 딱 입시를 했었을 당시에는 풀매에다가 풀치마도 의상도 자유였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기과는 레깅스에 아니면 그냥 검정색 나시나 검정색 그냥 딱 달라붙는 티셔츠 보통 이렇게 많이 입는데 제가 입시했던 그때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 하기 때문에 원피스 입고 오는 그런 지원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맞췄던 풀치마 입고 했는데 그렇게 의상에 제약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예 레깅스로 통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입시 요강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학교에서도 좀 많이 쓰고 있구나. 입시 진행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제 화장을 많이 다른 학교에서는 못하니까 저희 학교 지원할 때는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화장을 계속 안 하다가 샵에서 화장을 받고 헤어도 받고 또 옷도 예쁘게 입고 연기를 보여주면 사실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근데 많이 더 어려운 이유가 모든 그러면 지원자들도 다 예쁘게 하고 오기 때문에 진짜 모든 아이들이 예쁜 거예요. 심지어 저희 학교에 그런 소문이 진짜 예쁜 사람만 뽑는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또 키가 저는 그렇게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많이 큰 편이 아닌데 저희는 이제 170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민지 씨도 그렇겠지만 근데 무용과도 그렇게 키 큰 사람들을 선호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연기과는 확실히 키가 크면 유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키가 전부는 아니고 키가 작아도 연기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또 사실 키 센티미터보다는 저는 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용과도 키가 크면 좋은 점이 또 무용과 분들은 많이 마르셨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더 길어 보이고 좀 이런 건가요? 그런 거죠. 길고 네네네. 또 이제 그러면 네, 항상 저희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맞아요. 얘기를 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왜냐하면 저는 키가 크면 제 연기과 친구들을 보면 키가 크면 사실 움직임이 많이 둔하더라고요. 키가 크면 움직임에 많이 취약한 친구들이 많은데 무용과 아까 그 친구는 178인데도 움직임이 빠르다는 소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참 대단하다. 모든 걸 갖췄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입시를 계속 시스템 바꾸고 있지만 그래도 약간 좋아하는 상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그 상이 따로 있거든요. 네. 무용과도 그래요? 좋아하는 상 일단은 저희 교수님도 키를 제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외모를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게 춤 스타일 그런 거 보는데 외모를 진짜 많이 보긴 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뭐 정말 예쁜 약간 춤선이나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이제 무용과나 연기과는 다 그런 것들이 외모나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다 갖춘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다 갖췄으니까 들어가지 맞아요. 않았을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소리를 지르시며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 더 재밌는 대학 생활의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고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노래 하나 듣고 끝내도록 할 건데 저희가 오늘 선택한 곡들이 다 가을에 맞는 곡이다 보니까 마지막도 마무리도 가을에 관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선곡을 했어요. 바로 아이유의 가을 아침인데요. 저희는 아이유의 가을 아침 마지막 곡으로 듣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